안녕하세요.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7번째 책 1등의 통찰입니다. 이 책은 히라이 다카시 지음, 이선희 옮김, 다산 3.0 출판사에서 2016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당신의 머리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나 지금 생각하는 거 아냐? 생각하니까 이렇게 책도 보고 살아가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면 생각에도 차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자는 경영 문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사 생활이 지속되면 많은 이들이 벽에 부딪히게 되고 성과를 내는 사람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데 이 차이가 통찰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사회는 정보과잉의 사회로서 통찰력이 더 필요하며 통찰력 사고를 통하여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통찰력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통찰력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통찰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1장에서 저자는 우리들의 생각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습관대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생각하는 9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중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의 습관은 현상의 반대로 결론으로 내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피곤하면 휴가 내자, 안 팔리면 팔자 등의 결론을 습관으로 갖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뚜껑을 덮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은 저자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복잡성은 더더욱 우리에게도 빠른 결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요구받다 보니 가장 간편한 것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법, 즉 반대로 처리하는 것이 습관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뇌의 기능을 알면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미치오 카쿠가 지은 마음의 미래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뇌는 빠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뇌는 지름길을 찾기 좋아하는데 빠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뇌 기능이 반대로 결론 내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자는 기업의 사례와 방법들을 주로 예로 들었지만 저자의 의견을 저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요즘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들이 잘 때 이불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통찰이 없는 생각을 하면 이불을 걷어차면 감기 걸리니까 아들에게 이불 좀 덮어 춥다니까 하면서 추위의 반대인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이불 덮으라는 말만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찰력을 가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잘 때 이불을 덮으면 이불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싫어서 걷어차는구나 를 알아차리고 이불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 이불을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거나 게임 등을 통해 이불 덮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저자의 말처럼 현상의 반대로 생각하면서 빠른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문제는 왜 생겼고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만 찾아왔습니다.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빠른 결론이 아니라 깊이 있는 과정과 새로운 결론들도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번째는 키워드에서 생각을 멈추는 생각 습관이다. 예를 들면 차별화하자, 고객 만족도를 높이자라는 키워드로 정리하면 추상적 상태로 정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유명한 블루오션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모호성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생각 습관을 더 살펴보면 저자는 6번째 생각 습관을 초기 가설을 고집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초기 가설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P&G는 초기 가설을 고집했던 적이 있다. 분말세제 신제품을 발매하여 모든 온도에서 빨래때가 빠진다고 광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질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였으나 일본은 찬물로 빨래하는 것이 당연하니 이런 포인트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성공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 그것을 일본에서 적용하려다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했던 뇌의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때문이며 권위의 오류를 호소하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 경험을 가져와 계속 성공을 이어가려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 그곳과 이곳 사이의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나에게 구체적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메타인지 즉 상위 개념을 생각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9가지 사례들만 잘 살펴보더라도 오늘 나의 생각 습관들이 어떠한지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뇌와 인지심리학의 이론들과 같이 연구하여 본다면 나의 생각 습관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나 기업의 컨설팅, 마케팅 등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저의 생각들이 단순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코칭의 앵커링이란 용어가 생각났습니다. 앵커링이란 특정한 심리 상태에 닻을 내리는 것으로 이전의 최고의 결과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늘 새로운 곳에 닻을 내리며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포츠나 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각에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확장판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내일입니다. 어제 내린 닻을 거두고 내일의 새로운 대지에 모험과 용기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통찰의 시작은 머리가 아니라 어쩌면 가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찬 목사의 오늘 읽은 책 17번째 책 1등의 통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동검교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